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한국 IMF 외환위기 터진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인 CNBC는 한국 경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금융권의 부실 취약계층의 부실하고 무수익 여신과 연체율 급증 등 은행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원인입니다. 금융불안은 은행, 증권, 보험 전반에 걸쳐 확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은 얼마나 안전한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에서 1시에 SBS 비즈 방송 시청을 바라며 유료 상담은 010-2616-6276으로 제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한국 IMF 외환위기 터진다. 제2의 IMF 우려. 와, 여기 정말 대문짝만하게 나오네요. CNBC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꺾이고 있어요. 자, 저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자, 먼저 최근에 핫 이슈 3가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세금 폐지, 은행 부실, 부동산 양극화 3대 이슈를 봤더니 먼저 세금 폐지. 지금 아주 뜨거워요 이거. 은행, 지금 은행이 부실하고 지금 예금도 문제고 양극화. 서울은 뛰는데 기타 지역들은 계속 추락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먼저 세금 폐지도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전망을 해볼게요. 정부 여당은 잘 보세요. 종부세, 금투세는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타는 감세라는 말은 기타가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고 금투세 폐지는 좀 빠르다라고 지금 입장이에요. 그리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감세하겠다. 조금 다르죠. 정부 여당은 종부세, 금투세 폐지고 나머지를 좀 대폭 감세인데 야당은 이것도 소폭 일부만 감세하겠다. 지금 그 입장입니다. 전망.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폐지보다는 종부, 금투, 상속, 증여세 이런 것들이 감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야당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세 폭이 달라지겠죠. 은행. 은행도 지금 금융불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그리고 여신, 증권사가 전체적으로 위험하죠. 예금불안, 부채율, 연체율, 무수익 여신, 이 깡통대출이라고 하죠. 오히려 손해만 보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축하는 이 예금 자체가 불안하다 이거죠. 경제불안. 지금 고금리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입니다. PF 대출도 지금 정점을 향하고 있어요. 양극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말들.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조금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양극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는 올라갈 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것들은 물가 상승만큼만 뛰고 장기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일단 큰 틀에서 서울하고 비서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서울이 아니라도 비싼 아파트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하고 비싼 아파트들 위주로 뛰고 그 다음에 비서울과 좀 중저가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뛰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이걸로 당장 폭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양극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냉정하게는 양극화라는 말보다 서열화예요. 많이 가는 거, 조금 덜 가는 거, 아예 못 가는 거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편의상 더 뛰는 거, 떨어지는 거 이렇게 양극화로 가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자, 하락, 상승 위험. 자, 여러분들 물가 상승하고 지금 병행을 해서
양극화가 진행될 겁니다.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 떨어지고 덜 올라가고 많이 가는 것들은 계속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잡을까 말까 이걸 판단 잘해야 돼요. 자,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갈까요? 자, 은행 최대 위기 6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가지를 잘 정리해 봤어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이금융권이에요. 뭐 1금융권이 문제가 되겠어요? 뱅크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예금 인출. 지금 이금융권은 냉정하게 보면 만신창이 맞아요. 그나마 그동안에 은행이 망한 건 별로 못 봤잖아요. 왜? 한국은행이나 주요 은행에서 막아주니까, 잡아주니까. 은행이 괜히 부실 터져버리면 전이가 되니까 회사는, 기업은 무너질지 몰라도 은행은 잡았어요, 그동안에. 하지만 언제까지 잡겠습니까? 취약계층도 붕괴돼요. 항상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은행이 부실해지고 취약계층, 가난한 계층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중채무자, 소상공인, 파산하는 분들, 이분들에 해당돼요. 중소기업. 그 다음에 건전성 지표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건전성, 연체가 어느 정도냐? 부채, 가계부채나 민간부채 이게 어느 정도냐?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만의 아주 결정적 문제점 PF 대출, 이게 연체가 되고 그럼으로써 건설사가 부도나고 폐업 생겨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금 이탈, 자, 자금, 지금 예적금, 달러 강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특히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다행인 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에 지금 외국인들이 눈치 보면서 계속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깡통 대출이 급증한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고정이하 여신 들어봤죠? 그보다 더 안 좋아요. 무수익 여신이에요. 이익도 없고 이거 유지 관리하느라고 돈만 왕창 들어가요. 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정이하 여신 주로 띠끼는 돈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게 은행 위기는 크게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깡통 대출,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깡통 대출이 연체보다도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무너지는 건설사, 부동산업체 차주들, 은행권, 깡통 대출. 그렇죠. 배째라고 확 무너져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이 연체가 쌓이고 하는 게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많다는 거예요. 2금융권은 빚도 많고. 그런데 자, 보시면 2금융권부터 연체율 10% 넘는 깡통 대출 44곳에서 88곳으로 지금 지점이 증가했답니다. 저축은행 5대 저축, 자 보세요. 2조 8,886억, 35%나 증가했어요. 야, 저축은행은 정말 심각하네요. 2조 8,886억, 이건 아예 받지도 못하고 유지관리하느라고 돈만 더 들어가죠. 상호조합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다 위험해요. 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여러분들 5대 지방은행 알죠? 뭐 대구은행부터 포함해가지고 얘들 깡통대출 8천억입니다. 무려 48% 급증. 인터넷 은행들, 자, 4,868억, 2배 늘어난데 특히 K뱅크가 가장 건전한 줄 알았더니 깡통대출은 제일 많아요. 물론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 카카오뱅크, 토스 뭐 이런데. 자, 5대 은행, 하나은행이 8,678억 원으로 깡통대출 33.1%의 영예 1위. 자, KB는 7,498억 43%. 비율로는 2위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1위. 우리은행도 5,289억 12%. 자, NH농협은 많지는 않아요. 7,682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깡통대출이 무슨 1금융권, 2금융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지금 다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위기가 터집니까? 터질 때까지 몰라요. 그거는. 다만 비율이 조금 올라갔을 뿐 아직도 20% 미만으로 보여지니까 뭐 경제위기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정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안 터질 확률이 아직은 높은데 좀 올라왔다는 거죠. 자, 마을금고 이어서 저축은행까지 제2금융권 위기 확산. 자, 금융불안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번에는 저축, 새마을, 신협, 2금융권하고 증권사, 보험으로 정리해봤어요.
저축 상위 PF 연체율이 4.4가 11.5까지 뛰었죠. 새마을금고 7%가 8%로 올랐죠. 신협 연체율 6.8. 와, 농협 수협도 상승세입니다. 신협은 0%가 6.8까지 지금 치고 갔어요. 증권사 PF 연체율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17%. 금융권 3%의 5배예요. 이 증권사가 지금 파탄 지경입니다. 증권사 연체율 급증 3.84% 상승 1위입니다. 지금 상승률도 1위예요. 금융권 부실 퇴출 위기. 충당금을 많이 모으지 못하면 퇴출되는 증권사도 나올 수가 있다. 보험회사 건정성 미달이 7곳, 뱅크런때 4곳이나 디폴트가 터질 것이다. 자, 그리고 23년 위기 BK연금, MG, KDB, 푸번현대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여기만 위험하겠어요? 상당 부분 많죠. 연체율 위기. 자, 캐피탈도 5.2나 되고 카드사도 문제가 돼요. 보시면 해외기관 한국경제위기라고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보면 BIS 한국가계부채 모니터링 지금 강력 경고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주범인 집값거품을 빼야 한다. 최근에 다시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금융기관 취약성 금융부채 부실 집값 거품을 빼야 하는데 지금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경기 지방은 빌빌거리고 있어서 집값 거품이 조금 빠지는 중.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은행 대출 40% 중반이래요. 엄청나네요. 자, 테일리스크는 부동산 약세 때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기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순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럼 부동산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는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거죠. IMF 2028년까지 2%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우리나라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자꾸 막 데모나 해대고 노동자들 또 사측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협력을 좀 강구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강성노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막 뭐라고 할 텐데 강성노조 맞아요. 배째라예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배째면 본인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배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반대편이 좋은 줄 아세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 자, 사측도요 반성할 부분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요. 자, 서로 이렇게 싸우면 나라는 공멸인 거예요. 공멸. 누구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택거품, 대출, 장기간 고금리 공급. IMF는요 우리나라가 장기간 고금리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OECD 장기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수요도 급감하고 은행 대출 관리 정부는 대출 억제 정책.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부채랍니다. 자, 우리나라 제2 IMF가 온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목이 나왔는데 가장 큰 게 민간 대출이죠. 가계부채 105%, 가처분 포함시키면 207%,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전세까지 하게 되면 300%가 넘어가요. 전세도 빚이에요. 자, 기업 대출 GDP 126%, 대출만 따지면 가계부채보다 더 많아요. 세계 3위, 중소기업은 더 심각. 좀비기업이라고 한계 기업, 주로 대기업들이 좀비기업인데 한국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 이거 빨리 문 닫게 해버려야 돼요.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치. 1, 2금융권이 지금 위기입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다 위험하죠. 그 다음에 PF 대출, 잔액 134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 73%가 2금융권이고 비은행이에요. 73%인가요? PF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 부동산 위축에다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죠. 이 PF 부실이죠. 이 은행만이 아니라 증권, 보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채은행이 어딘지 알죠?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데 2금융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은행위기 예금
빠져나간다. 자, 이게 돈부터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금 지금 파기하는 비율이 높아요. 더군다나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출이거나 연체, 뱅크런. 보시면 예금 파기. 기업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업만 해지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개인들도 은행이 불안하니까 1금융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모습. 특히 2금융권이 너무 이자가 짜니까 원금 손실, 예금 파기, 원금 지금 손실되는 그런 상품들 주로 예금보다는 특수상품이 많죠. 자본 유출, 달러가 강세, 아직도 강세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주가 실적 부진, 외국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한미 국채, 금리차도 영향을 주고 있고 다행히 지금은 관망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주식을 쓸어담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긍정적입니다. 연체 위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종합 등 2금융권의 단골이에요. 연체가. 지방은행 같은 경우, 여신, 증권, 캐피탈도 위험하죠. 자, 개인, 기업,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뱅크런이 터질 수 있어요. 옛날에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충격적이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2금융권 중심으로 PF 관련 제2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해외은행도 계속 연쇄 파산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 이거 아세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면 예금자 보호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내 예금 안전할까요?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 안 돼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이제 곧 1억 상향인데 좀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보호은행은 잘 들으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국계는 보호가 돼요. 주로 자체 기금 또는 행안부가 보호해 줍니다. 이것들은 어디냐? 단위농협, 축협, 수협, 조합, 신협, 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자체 기금이나 행안부에서 보호한다. 자, 이론도 보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가 안 되는 거.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저축은행 채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이론도 안 되니까 이런 데 하면 큰일 나요. 자, 본점, 지점 형태로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또는 1금융권은 다 본점 지점 형태라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돼요. 1,000억을 해보세요. 5천밖에 안 돼. 다만 1금융권은 무너지질 않죠. 잘. 또 법인이 같은 것.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 법인이 같은 곳은 여기에 5천 여기에 5천 했을 경우 5천밖에 보장이 안 돼요. 법인이 다르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세요. 여기 보장 되는데 저쪽에 넣어도 보장이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상품, 청약주택, 펀드, 은행, 증권, 특수상품. 자, 이렇게 저축하세요. 예금 전액 10억, 20억 큰 단위는 우체국에 넣는 게 좋아요. 또는 1금융권 괜찮습니다. 자, 고금리 위험. 자, 여러분들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자 포함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거를 빼가지고 딴 데 넣지 마시라고요. 넘을 경우 이렇게 하세요. 5천만 원이 넘어 막 1억씩 돼. 2금융권에다가. 새마을이나 저축, 은행이나 뭐 상호금융은 지금 끝내지 말고 당장 뭐 금융위기 터진다고 안 했잖아요. 2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만기까지 끝나고 끝난 다음에는 분산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중단, 신용점수 900점도 대출 이거 점수 보고도 막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다. 5대 은행 신규 취급 평균 927, 2013년 11월 866, 40점이나 올라갔네요. 인터넷 은행도 906, 40점 줬어요. 요즘은 왜? 돈을 뜯길 우려가 커요. 취약계층한테.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 청년대출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 정부 대출, 정부는 대출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다 1금융권이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6억이야, 85m 이거 해주려고 하는데 되게 까다로워요. 왜? 해줬다가 하면 뜯기게 생겼거든요. 총량 규제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이렇게 부실해지게 되면 이미 50년 주택담보대출은 판매 중단하듯이 40년, 30년 계속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 원금 강제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이한 경우죠. 경제위기 터질 것 같을 경우. 약정을 위반하면 이거 중복대출 여기에다도 대출 받고 분양도 받고 막 이게 중복이 돼버릴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약정 위반이에요. 자, 담보가치 하락. 집값이 너무 폭락을 그래. 그러면 약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자, 은행권에서 담보 제공 이게 다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는 원상 회복시켜라. 빚 좀 갚아라. 이렇게 빚 안 갚으면 일정 기간 빚 안 갚으면 원금 강제 상환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상환연체 능력 부족. 이자 1개월 주담대는 2개월 이상 지체를 하면 그냥 상환, 연체, 분할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 3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 부족하고 연체가 길어지면 강제 휴수하죠. 자, 은행이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금융불안이 정점을 찍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은 일관성 있게 특정 방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해야 하며 구독자 여러분도 융통성 있게 부동산 전망을 대처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